금메달을 딴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안세영이 보름 만에 공식 행보에 나서며 미소를 보였는데요. 8월 22일 오후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 행사는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해 총 메달 32개라는 원정 경기 역대 최고 타이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올림픽 선수단 유니폼 색깔과 맞춘 하늘색 넥타이, 김건희 여사는 하늘색 수트 차림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는 테이블을 이동하며 대표단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세영 선수에게 매 세트마다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다. 피나게 노력하고 무릎 부상을 이겨내서 가능했다고 말했는데요. 큰 부상을 이겨내고 바벨을 들어 올린 역도 박효주 선수, 불의의 부상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마친 체조 여서정 선수 등도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올림픽 성과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 체계적인 지원, 스포츠 과학이 어우러지며 일군 결과라며 좋은 성과를 낸 방식은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찬장에서는 여러 축하 공연도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선수들을 위해 국민감사 메달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역도 전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장애 판정을 딛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남자 역도 박주효 선수 등에게 메달을, 탁구 여제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은 서금미 탁구 선수단 코치 등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K-팝 그룹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그룹 세븐틴의 유니신 부석순이 파리올림픽 팀 코리아 공식 응원가인 파이팅 해야지와 거침없이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자 객석에서 함성이 쏟아졌는데요. 이어 퓨전 국악그룹 상자루가 영국 팝송 쉐이프 오브 유와 농악곡 경북 스윙을 하모나이즈 합창단은 챔피언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등장하자 선수들은 깜짝 놀라며 환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만찬에서 제일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안세영이었는데요. 작심 발언 이후 첫 공식 석상이었기에 안세영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화제를 모았습니다. 추측대로 안세영은 만찬 자리에서 현 사태에 대해 개별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앞서 전체 선수단이 모이는 만큼 안세영이 공개적인 발언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죠. 이날 만찬에 참석한 안세영은 환하게 웃으며 장미란 차관을 비롯해 올림픽에 나섰던 대표팀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세영을 보기 위해 모여든 인파와 기념사진을 함께 촬영하는 등 대체로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안세영이 피나는 노력으로 금메달을 따냈다며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 발전하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안세영 사태를 곱씹게 했는데요. 그만큼 더 자세한 조사가 기대됩니다. 안세영은 폭로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서 별다른 뜻을 전하지 않았지만 다만 만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위원들 요청으로 소속팀 감독,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세영은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조속히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안세영은 경기 자체보다 발언으로 더욱 화제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누군가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성과를 낸 한국의 파리 올림픽 축제 분위기가 안세영의 발언으로 깨졌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배드민턴 대표팀 체제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안세영의 파리 선언이 궁극적으로 한국 스포츠의 커다란 분기점이 됐으면 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우선 배드민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배드민턴 선수가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표팀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국가의 배드민턴 협회가 개인 자격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 테니스는 개인 자격으로 자유롭게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배드민턴은 테니스와 같이 개인 선수의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안세영이 개인 스태프와 함께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려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면 국가대표 활동 기간이 5년이 넘고 여자의 경우 만 27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안세영은 2028년 LA 올림픽까지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물론 협회가 안세영뿐만 아니라 향후 개인적으로 팀을 꾸려 국제대회에 참여하려는 한국의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독립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협회가 선수들의 세계 랭킹에 따라 국가대표 자격만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배드민턴 협회를 운영하는 국가도 꽤 있습니다. 규정 이외에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스폰서십 구조는 안세영 독립의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 협회는 현재 일본 요넥스로부터 연간 30억 원 이상의 후원을 받는데요. 대표 선수가 요넥스의 유니폼, 라켓과 운동화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요넥스가 많은 후원금을 내놓는 이유는 한국이 배드민턴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몇몇 스타 선수들의 광고 효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간판 선수가 개인 용품 후원을 받는 걸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협회 후원금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 독립을 원하는 간판 선수가 개인 팀을 꾸리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테니스나 골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배드민턴 대회의 상금만으로는 개인 팀을 제대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후원이 절실합니다. 무릎 부상 중에도 파리 올림픽에서 높은 시드 배정을 받기 위해 많은 대회 출전을 강행했던 여자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2023년에 받은 상금은 9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반면 테니스는 그랜드슬램 대회 단식 우승 상금이 30억 원입니다. 심지어 그랜드슬램 대회는 물론이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투어급 테니스 대회도 참가 선수에게 호텔과 공항 픽업 차량을 제공합니다. 테니스가 배드민턴에 비해 산업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절충안은 있습니다. 협회가 선정한 후원업체 유니폼을 입고 운동화와 라켓은 개인이 후원을 받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이 방식은 일본 배드민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배드민턴 협회가 이렇게 협회 후원과 개인 후원을 나눠 놓은 근본적 기준은 운동화와 라켓의 경우 개인별로 선택하는 게 경기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안세영 발언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 입장에서 몰빵 스폰서십은 양날의 검이 됐는데요. 오랫동안 주니어 배드민턴 선수를 육성하고 성인 대표팀의 훈련과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힘은 스폰서십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안세영도 주니어 시절부터 이런 배드민턴 후원 체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협회가 몰빵 후원 계약의 달콤한 맛을 너무 오랫동안 탐닉했다는 점이죠. 이미 배드민턴 스타였던 이용택과 협회에 이런 후원 계약에 불만을 품고 대표팀 은퇴를 한 시점부터 깊은 논의를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몰빵 후원 계약이 제2의 안세영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선수들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개인 후원의 자유가 더 많은 배드민턴 스타 탄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최고 인기 스타로 떠올랐을 때에도 안세영은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과 같은 선수 안세영이다. 지금은 온전히 치료, 휴식으로 안정을 취하고 싶다. 제가 건방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협회의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나길 바라며 대한민국에서 육성되는 모든 선수들이 온전히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